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제이입니다. 자, 2020년형 풀체인지된 실버라도 트레일보스의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제가 램트럭을 리뷰하고 나서인지 몰라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현세대기인데도 이렇게 허접한 느낌이 많이 나면 이거 뭐 어떻게 장사하지? 다른 차량이랑 경쟁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제 포드의 풀체인지를 기다려 봐야 되긴 하지만요. 대시보드 위쪽은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에 커다란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데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파티션들이 제 맛대로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대시보드 자체가 엄청 높은데 의외로 대시보드 위쪽에서 이 탑승부 쪽으로 오는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더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냥 거슬립니다. 그냥 대시보드 앞쪽 자체도 너무 절벽처럼 떨어지는 데다가 대시보드가 허술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보조석 자리 앞쪽에 있는 대시보드를 보도록 해요. 글러브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글러브 박스를 여는 핸들 디자인들도 정말 부실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위쪽 글러브 박스는 손잡이를 당기면 위로 열리거든요. 그런 부분 좀 센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어보면은 수납 공간이 엄청 애매해요. 대시보드를 너무 짤막하게 깎아놔가지고 대시보드 안쪽에 수납 공간을 전혀 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권총도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대시보드 앞쪽의 일부분하고 이 센터 페시아 주변을 두르는 공간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재질을 잘 사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센터 페시아 컨트롤부도 정말 현세대에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대충 돼 있어요. 버튼들이 엄청나게 산만하고 제대로 정돈도 안 돼 있을 뿐더러 크롬 액센트들도 중간중간에 넣어놨는데 그냥 생뚱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요. 하지만 다이얼들은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들 중에서 이 공조 컨트롤을 하는 다이얼들은 중앙에 세그먼트 스크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크린을 보고 센터 스크린을 굳이 보지 않아도 공조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버튼 디자인 자체는 별로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 드라이빙에 관련된 컨트롤 버튼부가 나와져 있습니다. 램트럭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꾹꾹 누르는 버튼들처럼 해놓으려고 해놨는데 이 부분도 영 특징도 없을 뿐더러 좀 애매합니다. 드라이빙 컨트롤 버튼들 아래쪽에 보면은 충전 포트들이 있어요. 충전 포트들이 진짜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기 싫어요, 정말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이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너무 대충 나와 있습니다. USB 포트들도 그냥 평면 플라스틱 플레이트 위에다가 누가 붙여놓은 듯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시가 잭이라든지 아니면 컨센트 플러그가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부족한 편이죠. 그렇지만 주기도 안 돼 있어요. 그 커버들이 그냥 주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게 무슨 서드파티에서 액세서리로 달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옆에 보면은 스위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센터 페시아랑 대시보드 디자인들은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재질도 전혀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지도 않고요. 싼 재질을 써도 고급스럽게 보이는 게 어떤 것이다를 램트럭이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 차량은 가죽까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질적으로도 좀 많이 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액센트 패널들이 엄청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고급 재질을 써도 싸게 보이는데 액센트 패널들만 엄청 비싸 보입니다. 재질 자체도 엄청 좋고 톤 설정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액센트 패널 자체만 봐도 이 차가 비싼 차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그 외 부분을 보면은 이건 싼 플라스틱도 아닌데 정말 싸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사이드 쪽에 보면은 우드 느낌이 나는 액센트 패널이 또 들어있어요. 그 부분도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우드 패턴 패널이 들어간 차량 치고는 이만큼 고급스러운 우드 패널 보기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유광 우드 패널을 넣어놨거든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콘솔 디자인을 보도록 해요. 콘솔 디자인도 정말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에 수납 공간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그냥 얇고 넓게만 이렇게 파놔서 전혀 디자인적인 감각도 못 느끼겠고요. 좀 얇아서 여기에 큰 물건 같은 거를 수납하기도 좀 불안하고 좀 밖으로 튀어나가겠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줘요. SUV가 아니라 이 차량은 오프로드를 겨냥한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컵홀더 디자인도 특별한 건 없고, 그렇지만 액센트 패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암레스트 쪽을 보고요. 암레스트는 역시나 넓습니다. 그런데 암레스트 위에 있는 가죽 패널의 파티션은 아주 잘 나눠져 있어요. 대조 스티치까지 넣어져 있는데 디자인 괜찮고요. 하지만 이 중앙에 폰을 올려 놓으라고 살짝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수납 공간 역할을
거의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넣으면 바로 튀어나갈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를 넣어줘서 이 암레스트 디자인 끝발을 확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쉽고요.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암레스트 공간은 뭐 엄청납니다. 하지만 너무 밍숭맹숭해요. 뭐 안에 아무것도 없고, 암레스트 커버도 이중으로 열린다거나 그런 기믹도 전혀 없습니다. 안쪽에는 USB 포트 하나, USB-C 포트 하나, 그리고 오디오 잭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총 USB 포트는 4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램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드라이브 트레인을 조작하는 버튼들이 이 핸들 좌측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공조 벤트랑 같이 통합이 돼 있고, 그 주변 트림도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대시보드가 그냥 널딱해요. 90도로 딱 잘려있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정말 엉성하고 거칠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작지 않은 핸들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이 차에 너무 작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차는 정말 혹평만 하는 그런 인테리어였네요. 이 센터패시아 컨트롤부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도록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엉성합니다. 버튼들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디자인 마감이 잘 안 돼 있어요. 액센트부도 너무 생뚱맞게 여기 왜 넣어놨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넣어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이얼부는 상당히 디자인이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이 차량은 8인치 스크린이 들어가요. 이 커다란 대시보드에 8인치를 넣어 놓으니까 정말 옛날에 우리 애니콜 보면은 듀얼 스크린이라 그래서 폰 바깥에서 보는 스크린, 그 조만한 스크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작습니다. 이 차량은 옵션으로도 더 큰 스크린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터치스크린은 반응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웬만한 고급 차량들도 우리가 슬라이딩 해가지고 페이지를 넘길 때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차량은 아마 이 차가 처음인 것 같아요. 벤츠도 지금 보면 이렇게 넘길 때는 버벅 하면서 살짝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넘어가는 게 속도가 빠르고요. 속도가 빠른 뿐만 아니라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다이얼을 보면은 이 체크마크가 있는 부분이 조그 다이얼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그 다이얼이 아래 위로 이렇게 십자 버튼처럼 디지털로 되는 거 아니라 그냥 돌아가기만 하거든요. 돌아가서 그렇게 편리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멉니다. 운전하는데 이게 조그 다이얼을 여기다가 넣어놔가지고 이 조그 다이얼 여기 왜 넣어놨어? 그냥 퍼치를 하지 이거를. 원가 절감에 완전히 실패한 케이스라고 봐요. 아니면은 뭐 정말 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이 센터 콘솔에 놓던지 뭐 핸들에다가 넣던지 이러면 몰라도 여기다가 넣어놔서 전혀 쓸모없는, 완전히 쓸모없는, 우리가 같은 GM에서 캐딜락 CT5에서도 보면은 조그 다이얼 정말 생뚱맞게 넣고 불필요하게 넣어놨죠. 그거 그냥 가격만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간단한 기능을 보면은 브레이크 패드 두께까지 이 차가 확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알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좀 센스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차도 램트럭과 마찬가지로 뒷바퀴 디퍼런셜만 락킹이 돼요. 오토로 락킹 디퍼런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많이 좋죠. 그래서 이 차량의 후방 카메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보면은 해상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제까지 GM 카메라들 보면 해상도가 상당히 높았죠. 하지만 이 차량은 옵션을 넣으려고 해도 옵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최상위 2트림에만 들어가는 옵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360도 서라운드 뷰라든지 많은 카메라 옵션들이 여기는 돈 더 주고도 옵션을 못 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레일러 뷰가 있고 트레일러 히치 뷰가 따로 있고, 그래서 카메라 쪽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핸들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디자인은 그렇게 나쁘게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트래버스에서 봤었던 그런 너무 무딘 디자인보다는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코어도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진화한 것으로 보여요. 트레일보스라서 검은색 쉐보레 마크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아래쪽 살들이 핸들 코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스러운 거침을 보여주면서도 좀 현대적인 감성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에 있는 컨트롤본은 큼직큼직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 손가락으로 이걸 뭐 어떻게 컨트롤할까 싶을 정도로 큼직큼직하죠.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디자인이 나쁘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액센트 트림들은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고급성이 상당해 보이는 톤과 재질을 써서 액센트를 넣어놨어요. 액센트 파티션도 아주 잘 나눠져 있고요.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트럭이라도 그렇지 21세기에 지금 여기에 기어 시프터가 여기 달려 있어요. 기어 시프터가 전자식도 아니고 엄청나게 무딥니다. 조작하기도 엄청 어려워요. 팔을 아예 어깨를 빼야지 이렇게 기어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전부 다 전자식으로 기어 시프터 하게 돼 있고, 제가 이 핸들 옆에 기어 시프터 놔두는 거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핸들 옆에 놔둘 거면 전자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기계식으로 하려면은 센터 콘솔에 놓던지. 센터 콘솔이 비좁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뚱멀뚱 수납 공간만 하나 당장 나눴었죠. 이 부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다운힐이라든지 아니면 미끄러운 도로 다닐 때 저단기어 조절할 때 기어 변속하는 부분도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핸들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절하는 게야?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자, 클러스터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도 이게 픽업 트럭이 아니라 화물 트럭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거칠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 게이지 클러스터가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게이지 클러스터 많이 넣으면 뭔가 강해 보이고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서 많이 넣었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그냥 공사판 덤프 트럭 같은 그런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게이지 클러스터 주변에 LED 트림하고 크롬 트림을 넣어 놓은 거 외에는 클러스터 안쪽에 액센트 트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난감 같아요. 램에서 장난감 같다는 거는 정말 키덜트 장난감 같다는 뜻이고, 이 차량은 애들 장난감 쓰고 버릴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차 인테리어 제가 너무 혹평을 많이 하는데 혹평 많이 한다고 저 욕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안쪽에는 4.2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이 지금 풀체인지된 현세대 차량인데 여기 안에 4.2인치만 넣어놓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블레이저라든지 아니면 GMC 아카디아 보면 안에 적어도 8인치 넣어줬었죠. 근데 지금 4.2인치 넣어줘서 이 차는 세 번째로 높은 상당히 높은 트림 차량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지금 안쪽에 보면은 어느 정도 정보를 표시해 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너무 작기도 작고요. 이 센터 스크린 안쪽에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불편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최상위 2트림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한다 이 생각이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열 인테리어를 이렇게 보는데 지금 타호하고 서버번이 출시를 대기하고 있어요. 기대가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차량에다가 그냥 SUV 바디 올리는 건데 인테리어에서 얼마나 많이 또 업그레이드가 될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굉장히 넓습니다. 램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넓어요. 엄청 넓은 부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아래쪽에 많이 파놔서 중앙에 앉은 사람까지 다리를 펴서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공간을 내놨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간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석 디자인이 괜찮아요. 상당히 뒷좌석은 특히 엄청 폭신폭신합니다. 그래서 뒤에 앉은 사람이 승차감이 좋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폭신폭신한 좌석 디자인을 보여줘요. 그렇지만 램도 약간 뒷좌석에 등받이가 서 있었지만 그래도 좀 참아줄 수 있을 만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량은 램보다는 조금 더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누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더 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헤드레스트가 1열보다 더 커다랗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괜찮고요. 근데 지금 헤드룸이 상당히 애매하네요. 헤드룸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나 좀 거인들 탈까봐 엄청나게 심하게 파놨어요. 다른 차량들은 이거 파놓을 때 그래도 좀 기울기를 두면서 이렇게 쑥 팠는데 이 차는 그런 감성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중간에 식판 파놓듯이 그냥 푹 파놨어요. 문제는 이 중앙에 파져 있는 게 이 끝까지 파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앙부터 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앉아 있는 부분에서는 이 파져 있는 부분 공간의 메리트를 못 봤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의 머리 절반은 파져 있는 이 턱 중앙에 걸치거든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이 앉아서 이 파진 부분의 메리트를 받으려면은 고개를 꺾어야 돼요. 꺾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2열 센터 콘솔을 보도록 해요. 램하고 마찬가지로 좀 커다랗고 뒤쪽에 있는 사람도 센터 콘솔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컵홀더가 2개가 있죠. 컵홀더가 2개가 있지만 램이랑 비교했을 때는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조 벤트 들어가는 그 주변부의 트림을 파티션도 잘 나눠져 있고 레이어도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칭찬해 줄만 하고요. 또 말씀드리는데 충전부가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냥 패널에 그냥 서드파티 액세서리 붙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USB-C 포트 하나, USB 포트 하나, 그리고 C가 잭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램 트럭에 비해서 충전 포트가 상당히 부족한데 뒷좌석에는 컨센트 플러그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미국차 감성에도 안 맞는 거죠. 웬만해서 미국 차들은 뒷좌석에 컨센트 플러그 많이 넣어줍니다. 이 차량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센터 터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5인용 충분합니다. 덩치 큰 사람들도 5인용을 하기도 충분하고요. 이 차량의 공간성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뒷좌석에 좌석이 또 올라가요. 램트럭처럼. 좌석을 올렸을 때는 의외로 램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의자 밑에 바구니처럼 수납 공간을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물건을 넣어 놓기에는 좋긴 합니다. 하지만 램이랑 다르게 좌석을 낮춰놨을 때 골프 가방을 넣는다든지 큰 물건을 넣기에는 그 바스켓 턱 때문에 사용을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히든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 좌석 등받이에
공간이 열립니다. 이 공간이 열려서 안쪽에 공간이 나와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런 부분은 센스라고 봐주기 또 충분한 것 같고요. 양쪽 좌석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암레스트가 있습니다. 꺼내기만 힘들지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뒷좌석에는 컵홀더가 4개입니다. 그런 부분은 픽업 트럭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뒷좌석 공간은 램처럼 나오지만은 램보다는 좀 감성이 저한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램은 바닥에도 수납 공간이 막 나오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뒷좌석 공간은 차라리 앞좌석보다 더 좋다라는 느낌을 주는 뒷좌석이었습니다. 자, 저희의 1부, 2부 디자인 인테리어 리뷰 잘 보셨나요? 1부 리뷰하고 2부 리뷰하고 온도 차이가 좀 많이 심했습니다. 인테리어는 너무 심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봤던 차량 중에서는 실망감이 아주 극에 달았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인테리어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또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트럭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의 아주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도로 사장에서 약간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콜로라도가 들어오고 이제 레인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약간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잘 팔리면 아마 이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 한국에서 또 선을 보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아직 들어와 있진 않지만 또 구경을 해보는 좋은 시간을 가지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3부 시승기도 꼭 시청 바랍니다. 지금 이 눈이 오는데 제가 눈 맞으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